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정석투자 2019년 4월 19일 2019-0419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보시면 급등 마감을 했죠. 코스피의 경우에는 대형주가 약한 흐름을 보였어요. 대형주들이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은 강하게 반등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었죠. 미국 시장 영향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자,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을 했었죠. 다우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역시 야간 선물이 지금 나오지가 않네요. 야간 선물이 상승을 하면서 어쨌든 흐름이 좋았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0.9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결국은 한국 시장도 반등 출발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은 겨우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형주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형주의 흐름을 보면은 약했죠. 자,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쭉 약한 모습을 보였었죠. 코스피 지수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가 대형주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 모습입니다.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좀 나았죠. 그런데 대형주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반등 출발하고 계속해서 더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대형주의 흐름이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대형주의 흐름이 강했는데요. 제약업종이 강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워낙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급등했죠. 한번 보실까요? 자, 9%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의 흐름에서 결국은 결과가 갈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여기였었죠. 약했고요. 결국은 하락했고요. 목요일에 하락이 결정적이었었죠.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금요일이 2233으로 끝났는데 2216으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에는 하락 마감했고요. 현재로서는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역시 미국 시장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한국 시장의 상승 출발을 만들었고요. 코스피는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반면에 코스닥은 더 이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게, 자, 보시면은 중국 시장 한번 보실까요? 중국 시장이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았어요. 막판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장중에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엄청난 강세를 보였다고 하면은 한국 시장도 강했을 텐데 겨우 0.63% 상승하면서 마감했지 않습니까? 장중에는 훨씬 약했다는 것이죠. 중국 2시 반이면 한국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시 반만 하더라도 그렇게 반등폭이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흐름, 미국 시장 영향으로 반등 출발했지만은 중국 시장이 좀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한국 시장도 크게 가지 못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도 역시 좀 약간 위태위태한 흐름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역시 대형주의 흐름에서 양시장의 흐름이 갈린 그런 모습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수급을 보면은 오늘 수급적인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했죠. 기관에 비해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매도하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 지속됐어요. 자, 시간대별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코스피 매도가 쭉 이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좋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강하게 반등이 나온 그런 흐름이에요. 자, 전기전자도 오늘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같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반등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물 그리고 파생 쪽에서의 흐름이 좋지 못하면서 오늘 지수는 힘을 쏘지 못했다. 코스닥은 반면에 수급이 좋았다. 그리고 대형주가 강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 덕분에 이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특이사항을 보면은 코스피 의약품이 강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이 3.59% 상승했죠. 셀트리온의 영향이 큽니다. 셀트리온이 7% 상승했어요. 셀트리온이 이렇게 상승하고 삼성바이오로직도 상승했죠. 2.92%. 이러면은 뭐 지수가 업종 지수가 갈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으로 의약품 쪽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뭐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좀 특이사항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의약품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면서 제약업종에도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제약업종도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결국은 코스피 의약품이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향후에도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SDS입니다. 먼저 셀트리온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이 나왔어요. 자, 수급적인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셀트리온. 자, 어떻습니까?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은 매도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죠. 기관의 매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매수하는 흐름이에요. 위에서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위쪽에서 뭐 이 정도에서만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 손실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회하려고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인데요.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단기 반등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매수 트렌드는, 매매 트렌드는 매도예요.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짧은 반등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어도 추세적으로 반등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자, 상승하려고 그랬으면 38만 5천원에서부터 17만 8,5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하락할 때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트렌드가 계속 매도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단기 반등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는 뭐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면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S. 삼성 SDS는 좀 굴곡이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벌써 몇 년 전이죠. 2016년 당시에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지수가 가면서 반등이 꽤 나왔어요. 지금 뭐 12만 3천 원에서부터 27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100% 넘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갈 만큼 갔다고 보고요. 지수 빠지면서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나온 반등도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6월에 지수 빠질 때도 하락했었죠. 그리고 10월에도 급락했었어요. 결국은 지수가 결정한다 그렇게 보고 싶고요.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추세적인 어떤 트렌드 자체가 다시 무너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반등은 뭐 단기 반등은 이 정도면 충분하죠. 18만원 정도에서 24만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단기 반등으로는 충분히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주들이 뭐 특별히 계속해서 그런 그 가던 흐름은 이제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 SDS도 특별히 갈 만한 그런 지금 그 원인이나 이유, 모멘텀 그런 것들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승한다기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삼성 SDS. 자, 그동안 반등이 나올 때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또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졌었는데 다시 좀 기관의 수급적인 흐름이 꺾이는 흐름이 나오죠.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수급의 어떤 전환 가능성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게 단기 반등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의 어떤 수급 트렌드가 이렇게 그 좋은 흐름으로 나오는데요. 그동안 낙폭이 워낙 과도했었기 때문에 어떤 그 매수하는 측면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외국인들이 작년 4월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의 흐름을 보실까요? 작년 4월 이후에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트렌드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별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관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의 어떤 수급 트렌드마저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적인 반등을 마치고 다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가기 힘들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석투자 2019년 4월 19일이었었고요. 자, 코스피가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급등 마감했지만 지난주에 비해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히 움직이다가 코스피의 낙폭이 커지면 그때는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급적인 흐름,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매수하는지 매수하지 않는지, 그리고 해외 증시 이 정도만 보시면은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정석투자 2019년 4월 19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